안 어울리게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았던 만두. 지금껏 여러 가지 외국어에 도전했는데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밑쥐 팔로마 구텐탁. 네, 안타깝게도 외국어 능력치가 0에 수렴하고 있죠. 수많은 학습지와 강의가 넘쳐나는데도 좀처럼 늘지 않는 외국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을까요? 조선시대 통역관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요즘과는 달리 과거에는 외국어 공부가 비주류였습니다. 번역하는 일을 일종의 기술직이라고 생각해서 양반들도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민들이야 교육의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민 신분일지라도 외국으로 출장 다니면서 일하고 심지어 돈도 개많이 벌었던 글로벌 리더들이 있었으니 바로 외교관 겸 통역관인 역관들이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의 무역이나 문화 교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라시대 귀족 자제들은 당나라 유학이 필수 코스였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면 중국어 실력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공무원 직책으로 역관이 처음 등장한 건 기록상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랏일도 유학생이나 사설 통역가에게 통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러 통역을 이상하게 해서 관리들을 호구 만들고 돈이나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죠. 때문에 고려 25대 충렬왕은 역관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 통문관이라는 외국어 학교를 만듭니다. 통문관은 고려 말에 사역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조선 건국 후에도 계승되어 외국어 대학과 국가관청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죠. 여러분 혹시 허생전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는 고전 문학을 배우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정이 바닥나 버렸는데요. 하여간 허생전은 주인공 허생이 사재기로 조선의 시장 경제를 개박살내는 이야기. 아내에게 쓸데없이 책 좀 그만 읽고 돈이나 벌어오라는 구박을 받은 허생. 쥐뿔도 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겁나 당당하게 한양의 최고 갑부를 찾아갑니다. 매점매석할 목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1만냥 현대 가치로 억 단위의 돈을 무이자 대출받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허생에게 아무따 거금을 빌려준 이 갑부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역관, 변승업 가문의 사람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역관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던 거죠. 고액 연봉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바로 중개무역으로 투잡을 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캐가 본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사신단이 한번 외국 출장을 나가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완전 조정이 개 양아치는 아니고요. 출장비 대신 1인당 인삼 80근을 주고 현지에서 직접 팔아서 쓰도록 중개무역권을 줬는데 이게 아주 쏠쏠했던 겁니다. 역관들은 인삼을 판 돈으로 중국의 사치품을 직구해서 다시 국내 혹은 일본에다 팔았습니다. 거의 두세 배를 남겨 먹을 수 있었으니 완전 남는 장사였죠. 중개무역으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역관들은 자기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이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었는데요. 역관 집안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조기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또다시 역관이 되는 대물림이 반복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역관 직책은 유명한 역관 가문 몇 개가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역관이 되고 싶은 지망생들 모두가 꿈꾸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앞서 말씀드린 관청 겸 국립외국어대학교 사역원이었습니다. 사역원에는 총 4개의 전공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학생 수는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중국어과, 몽골어과, 일본어과, 여진어과가 있었죠. 일본어과 학생은 유구어를, 몽골어과는 위구르어를 제2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역원은 한양에 있는 본캠 외에도 여러 지방의 캠퍼스를 두고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나 제주, 거제에서는 일본어 학생을 양성하는 시기였죠. 사역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직 역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집안, 조상 등을 검토해서 15명 중 13명이 동의해야만 입학 시험을 칠 수 있었죠. 영조시대의 역관이었던 현개근은 무려 5살 때 일본어 전공으로 사역원에 입학했는데 중간에 중국어과로 전과했다가 다시 일본어과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전공 교재를 보면 요즘의 외국어 회화책과 구성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책이었던 노걸대를 번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인장, 우리 하룻밤만 재워주셔. 우리 집은 좁아요. 딴 데 찾아보쇼.
집이 이렇게 큰데요. 후진 창고라도 상관없어요. 니들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재워줘.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10일 정도마다 크고 작은 시험을 봤습니다.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발표하는 건 기본이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대화도 시켰죠. 심지어 세종 24년에는 한 신하 때문에 거지 같은 규제가 생기는데요. 세종은 옳았구나 싶어서 사역원을 중국어 마을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저 패고 싶었겠다. 수년간 맞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과거 시험을 쳐서 역관이 되었고 전쟁 시에는 외국의 원조를 끌어오기도 하고 첩보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쪽의 정보를 팔아버리는 스파이들도 있었죠. 역관들은 조선 말기에 신분 개혁과 근대화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의 능력이 신분 때문에 무시받던 것에 반발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공부하면 할수록 빵개 국어 능력자가 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래도 역시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 공용어를 한국어로 만들어버린 교양 만두였습니다.